은행권 소상공인 지원이 개시가 됐습니다. 최대 1억원 지원 상품도 7월에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정부와 은행이 준비한 소상공인 금융지원 방안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대출 있으신 분들 꼭 보시고 도움 받으십시오. 금융위 공문을 보면서 하나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정보가 곧 돈입니다. 돈이 되는 정보, 여의도 정보맨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자, 바로 들어갑니다. 자,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은행에 대출 없으신 분들은 오늘 영상 안 보셔도 됩니다. 여러분 시간 뺏지 않습니다. 저는 은행권에 대출 있으신 분들만 보시면 돼요. 그리고 앞으로 대출을 받으신 분도 이제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금융위 공문입니다. 자, 5월 8일 이제 어제 나온 건데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은행권에서 이제 소상공인분들 도와주는 정책이 있죠. 이 소상공인 금융지원 이거 잘 되고 있는지, 이게 4월부터 들어갔거든요. 잘 되고 있는지 현장 방문했다 이러면서 은행권의 이 3종 세트, 소상공인 119 플러스, 폐업 지원 대안대출, 햇살론 요거를 현장 점검한 겁니다. 그러면서 금융위원회가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해라, 이거 좋다, 이거 활용하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 얘기는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하나하나 풀어서 설명드릴 겁니다. 이게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내용 좀 깁니다 오늘. 그래서 내가 은행권에 대출이신 분들은 오늘 내용 잘 들어보시고, 그럼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은행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예요. 나쁘지 않은 제도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상자가 좀 까다롭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좀 얘기 깁니다. 미리 말씀드렸어요. 자, 은행권의 주요 금융지원 방안이 주요 내용이 나오죠. 크게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하나 볼게요. 자, 먼저 소상공인 119 플러스입니다. 이게 4월 18일부터 시행이 됐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연체 전 차주에게 장기 분할 기회를 주겠다. 신용은 최대 5년, 담보 최대 10년까지, 금리 감면 등 채무 조정해 주겠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소상공인 119 플러스. 사례는 좀 이따가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제가 이 세 가지 중에서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게 바로 이 폐업 지원 대안대출이에요. 한마디로 내가 폐업을 하고 싶어도 당장 상환이 들어오니까 폐업을 못 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거거든요. 폐업 또는 폐업 예정자에게 최대 30년 분할상은 들어가는 겁니다. 거치 2년까지 주어져요. 보통 이제 거치가 안 주어지는데 이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거치가 2년 주어지는 거죠. 3% 수준의 저금리 등 대안대출 지원을 해줍니다. 이거 해당되기만 하면 참 좋아요. 이거 4월 28일부터 들어갔습니다. 자, 그 다음에 햇살론 119, 요거를 받으신 분, 소상공인 119 플러스를 하신 분들, 자, 이런 분들 한해서 3개월 동안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이자를 잘 갚았다 그러면 추가 2천만원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좀 이따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먼저 1,000만원 해주고 그 다음에 또 1,000만원 해주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서금원이 보증서 줘서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이거 4월 30일부터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3종 세트예요. 은행권 컨설팅이야 뭐 원래부터 있었던 거고, 그래서 요거는 넘어가고, 그래서 사실상 이 세 개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사례를 좀 볼게요. 사례. 그러니까 오늘 내용이 긴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사례를 말씀드리려고요. 자, 공문에 보면은 이 119 플러스 및 햇살론 119 상담 차주 이렇게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실제 있었던 거를 이제는 금융위에서 이제 소개하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어떤 상황인지. 자, 이날 창구를 방문한 소상공인은 아직 연체가 없는 정상 고객이나, 자, 이게 중요하죠. 연체가 없는 정상 고객이나, 그죠? 연체 있으신 분들 꽤 있습니다. 그죠? 일단은 연체가 없어. 자, 연체가 없는 정상 고객이나 최근 매출의 하락으로 우려로 인해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 대출 1,500만원. 자, 왜 여기서 신한은행 얘기가 나오냐면 이 금융위원장이 신한은행에 방문했기 때문에 신한은행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 제도는요, 신한은행 뿐만 아니라 모든 시중은행에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내 대출이 뭐 하나은행이다, 우리은행이다 그러면 그 은행, 대출받았던 여러분이 대출받던 은행으로 가셔서 소상공인 119 플러스를 물어보시면 됩니다. 내가 거래하고 있는 은행, 대출이 은행 가셔야 돼요. 그 은행 가셔야 됩니다. 나 대출 없는 엉뚱한 은행 가갖고 물어보면 당연히 노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래서
현재 보유하고 있는 신한은행 대출 1,500만원 중 금리가 10.73%의 잔여 만기가 31개월인 분할상환 신용대출 350만원에 대한, 와 이거 진짜 세네요. 예, 그러니까 뭐 총 대출이 이제 1,500만원인데 그 중에 이제는 10.73에 31개월 남았던 350만원에 대한 금리 감면 및 상환기일 연장 등을 이제 요청한 거죠, 이분은. 예, 그러니까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도 한번 이거 보시고 그럼 나도 되겠는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상담 결과, 자 요게 중요하죠. 자, 이게 소상공인 119 플러스는 들어가서 은행 가서 상담을 받아보셔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됐다 안 됐다는 은행 쪽에서 결정하는 거예요. 정부가 결정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이 해당 은행에 가서 이 소상공인 119 플러스를 상담을 요청하셔야 되고, 그러면 그쪽에서 상담을 해주고 결과를 알려줍니다. 자, 상담 결과 차주는 소상공인 119 플러스 프로그램 이용 가능 대상에 해당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상담을 받아봐야 가능하다 안 하다가 알 수 있는 겁니다. 네, 계속 이어볼게요. 본래 채무조정 신청 시 적용금리 12%이나 동프로그램을 통해 7% 중반까지 금리 감면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거 또 나오네요. 자, 일단은 이게 7% 중반까지 금리 감면이 이제는, 그러니까 금리 감면을 또 받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었답니다. 해줄게 이게 아니에요. 한번 신청해 보시면 가능할 것 같은데요. 그렇게 예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게 상담 결과니까 그러면 이제 신청을 하는 겁니다. 그때 가서 이제 신청을 하는 건데, 자 여기서 이제는 중요한 게 금리 감면이 가능하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통상 여기 나옵니다. 통상 여러분께서 만약에 대안대출을 하러 간다 그러면 이제는 조건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예전에 받았던 은행 대출과 지금 이제 가서 받는 대출의 그 조건이 바뀔 겁니다. 왜? 당연히 그때보다 더 신용등급이, 신용점수가 나빠질 수도 있고요. 뭐 그렇잖아요. 신용대출이라고 하면 신용이 전부니 내 상황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보통은 이제 더 안 좋게 사실상 조건에서, 안 좋은 조건에서 다시 체결하게 돼요. 대출이 나오죠. 금리가 높아지죠, 보통. 그래서 근데 이 상품의 특징이 뭐냐, 통상 채무조정 차주의 경우 매출 하락 등으로 인해서 신용등급이 악화되어 채무조정을 위한 재산출 금리가, 그러니까 새롭게 받는 금리가 기존보다 인상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이게 보통 맞습니다. 일반적이에요. 그런데 이번에 그 소상공인 119 플러스 프로그램은 채무조정 시에도 기존에 받았던 대출을 초과하지 않도록 상품이 만들어져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해당만 된다 그러면 참 좋아요. 해당만 된다 그러면. 왜? 금리가 내가 받았던 것보다 높아지지 않기 때문에. 이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죠. 자, 최대 5년 60개월, 거치기간 12개월 포함해서 이 장기 분할 상환도 가능할 것으로, 원래 아까 말씀드렸죠. 신용대출은 5년, 담보는 10년까지 장기 분할 상환 된다 그랬잖아요. 가능할 것으로 예상되어 당초에 비해 추가적인 상환 기일 연장도 가능하였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분은요, 당초 원금 균등 상환으로 연금과 이자를 포함하여 월 13만원씩 상환하던 채무를 9만원씩, 그래서 4만원 정도 이제 내려간 거죠. 월 4만원씩 상환을 하게 됐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걸 보면서 저런 사례도 있구나. 그럼 나도 한번 상담을 받아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고요. 자, 또 하나. 자, 여기까지가 무슨 내용이냐? 여기까지가 요 내용이에요. 소상공인 119 플러스 내용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오늘 마침 무슨 강의한 것처럼 제가 하게 되네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여러분께서 들어보시고 잘 활용을 하라고. 왜냐면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이나 금융권에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런 거를 원하시거든요. 이런 거를.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내가 나한테 도움이 되는 건지를 알아보는 거죠. 그래서 좀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는 겁니다. 뭐 제 학교에서 제가 강의한 듯한 느낌입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가 소상공인 119 플러스 내용이었고요. 자, 그러면 이제는 그 뒤가 무슨 내용이 나오느냐? 잘 보세요. 또한 해당 차주는요, 올해 하반기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를 위한 추가 자금 조달을 희망했다고 합니다. 내가 하반기에
내부 인테리어 좀 바꾸려고요. 근데 여기서 이제는 하나의 팁을 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께서 내부 인테리어를 원한다 그러시면 항상 뭘 알아봐라? 여러분의 해당 지자체에서 경영환경 개선 지원금이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테리어라든지 환경을 개선할 때에 지원을 해주는 지원 정책이 있어요. 이거는 지자체마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혹시나 내가 이런 경우가 있다 그러면 내 사업장 내부 인테리어를 할 생각이 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일단 경영환경 개선 지원금을 한번 알아보시라. 아시겠죠? 그거는 제가 이제 팁으로 알려드린 거고, 일단 이분 같은 경우에는 내부 인테리어를 좀 하고 싶은데 돈이 없으니까 이 추가 자금 조달을 희망한 거죠. 그래서 상당 직원은 당초 채무 조정을 지원받는 경우 해당 은행에서 추가 대출이 얻었던 것과 달리, 이게 맞죠? 맞는 얘기입니다. 아니, 채무 조정을 받는 사람이 추가 대출 해달라고? 은행에서는 절대 안 해주죠. 안 해주죠. 그런데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 이용 후 3개월 이상 성실 상환 시 햇살론 119, 이게 뭐야? 서민금융진흥원. 그래서 서민금융진흥원에서 보증해 주는 겁니다. 보증을 해서 이거를 통해서 최대 2천만 원까지 추가 대출. 그래서 처음에는 여기 나오네요. 최초 1,000만 원, 햇살론 119 6개월 성실 상환한다. 또한 그 다음에 이게 엔드입니다. 엔드 6개월 성실 상환하고, 그 다음에 교육 또는 컨설팅 이수하면은 추가 1,000만 원 해줘요. 그래서 사실상 1,000만 원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 교육 및 컨설팅까지 이수하려고 하면 시간 꽤 걸리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안전하게 1,000만 원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어쨌거나 최대 2,000만 원이니까 최대 2,000만 원까지 추가 대출이 가능한 점을 설명하고 당신이 된다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이제 설명을 한 거죠.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설명을 하고, 예상 금리 및 현 6에서 7% 이렇게 된다고 합니다. 추후 신청 방법 등도 안내하였다라고 이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햇살론 119는요, 내가 그 플러스 119를 먼저 해보시고 나서 그 다음에 성실 상환을 한 후에 그때 가서 이제 여러분께서 신청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그 얘기야. 119 플러스 및 햇살론 119 상담 자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여러분 이해되셨죠? 그래서 오늘은 좀 길다고 좀 미리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들어보시면 요런 게 있구나, 나도 한번 활용해 봐야지, 아마 생각이 드실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가장 아마 진짜 도움 되는 게 이 폐업 지원 대안대출이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 내가 지금 폐업을 앞두고 있다, 근데 은행 대출이 있다,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무조건 꼼꼼하게 보셔야 되는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그러기 없습니다. 어떤 얘기냐면 또 댓글에다가 여정님 너무 길어요 이런 말하기 없기에요. 오늘은 미리 제가 예고해 드렸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겠다고. 정말 많은 분들이 요청하세요. 좀 이렇게 좀 자세하게 설명해 달라, 나는 좀 나이가 있어서 이렇게 나와도 뭔 얘기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있어서 제가 좀 천천히 자세하게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자, 폐업 지원 대안대출은요, 이런 분들 보시면 돼요. 나는 은행에 대출이 있는데 폐업을 앞두고 있어. 그리고 폐업을 생각하고 있어. 그런데 갑자기 폐업하면은 은행에서 당장 상환하세요. 난 돈이 없는데 당장 상환을 하니 돈이 없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래서 폐업도 못하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보셔야 돼요. 이런 분들. 자, 이런 분들의 대상자 잘 보세요. 자, 이날 창구를 방문한 또 다른 소상공인은 운영하던 사업장을 이제 폐업하게 돼요. 그렇죠? 이제 폐업하게 돼요.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금리 4.7%의 자녀 만기 6개월, 당초 12개월짜리인, 그래서 자녀 만기 6개월인 개인 사업자 신용대출 3천만 원의 금리 감면과 상환기일 연장을 희망하였다라고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보유하고 있는 게 4.7%짜리 3천만 원짜리네요. 그죠? 자, 이 자녀 만기 6개월 있고, 자, 해당 대출은 2024년 12월 23일 이게 뭐냐면 은행권에서 작년에 그 소상공인 금융지원 해줄게요 라고 발표한 게 이날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날 이전 대출로, 이게 대상자야. 이전 대출해야 됩니다. 폐업 지원 대환 대출 이용이 가능하였으며, 그렇게 돼 있죠. 잔액 1억 원 이하 대출에 대하여 금리 감면 대상에도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에 금리가 2.84, 최장 30년,
분할 상환으로 대안 신청이 가능하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요거는 대안 신청이 가능하였다. 가능했네요. 자, 이게 뭐냐면 이 폐업자를 앞둔 분들에게 이 폐업 지원 대안 대출입니다. 이거는 좋아요. 나쁘지 않습니다. 예. 왜 내가 갚아야 될 거를 장기로 나눠서 갚는 거거든요. 그럼 폐업도 할 수 있거든요. 해당 차주는 당초 매월 이자를 12만원 납부하고 6개월 이후 만기 도래하는 원금 3천만원을 일시에 상환해야 했으나 이제 이게 걸리는 거죠. 예. 6개월 후에 만기 도래하고 3천만원 일시 상환해야 돼요. 폐업 지원 대안 대출을 통해 최장 30년 동안 나눠 갚는 겁니다. 또한 거치기간 2년 동안은 월 이자 7만원만 납부하고요. 거치기간 이후에는 원금 포함해서 13만원, 원금 6만원, 이자 7만원 순차적으로, 왜? 너무 길잖아요. 30년짜리인데 그러니까 원금이 6만원밖에 안 나오는 거죠. 순차적으로 상환할 수 있게 되어 기존의 월 납부액과 유사한 수준의 금액으로 원금까지 갚아 나갈 수 있는 구조로 대안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해당만 되면 진짜 좋은 제도입니다. 내가 갖고 있는 대출 이것 때문에 지금 막 짓눌린 분들 계세요. 그래서 30년으로 장기 분할할 수 있는 건데, 자, 이게 조건이 뭐냐 그러면 폐업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폐업 지원 대안 대출이에요. 그래서 이런 분들도 있어요. 나는 당장 이게 지금 6개월 후에 만기 도래하죠. 3천만원 당장 6개월 후에 내야 되는데 난 돈이 하나도 없어서 이거 어떻게 갚나 고민이신 분들, 그러면은 이제는 이 제도를 활용하면 이게 진짜 좀 이게 좋다고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모르겠는데 폐업을 하면은 가능해지는 거예요. 폐업을 하면. 그러니까 이게 폐업을 유도하는 정책인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한편으로는 이게 폐업 지원 대안인데 조건은 너무 좋아요. 조건 너무 좋은데 이게 폐업을 하셔야만 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는 이제 알고 계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좀 그래요. 사실 좀 이게 장사를 더 할 수 있도록 좀 이런 거를 좀 해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도 드는데, 어쨌든 간에 이거는 은행권에서 만든 폐업자 지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래서 뭐 참석자 발언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두 가지를 여러분 핵심적으로 이제 사례를 통해서 이제 알아본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는 정부는 그래요. 영업점 직원이 프로그램 내용을 숙지하지 못하여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이 발생하거나 소상공인 분들께 지원 프로그램을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은행권의 철저한 교육과 홍보도 당부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누가 얘기했느냐? 금융위원장이 얘기합니다. 그 높으신 이 금융위원장께서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진짜 저한테 그럼 상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제가 이렇게 우리 소상공인 분들 좀 이해할 수 있도록 쉽게 아주 천천히 설명하고 있는데 제가 마치 홍보한 듯한 느낌이야. 저한테도 저 진짜 아무 관계 없습니다. 금융이랑 저한테 이제 상 줘야 되는 것 같아. 자, 아무튼 간에 그렇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금융위원장이 이런 얘기 하죠. 야, 은행권 공부 열심히 해서 소상공인분들 상담 잘해줘, 이 뜻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상공인분들 도움 요청했는데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습득 잘 해놓고 철저한 교육해서 알려줘라, 이렇게 아주 강하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얘기도 나오네요. 신한금융 회장이 이런 얘기합니다. 신한은행 고객 중에서 금리 6% 신용대출 9천만원을 보신 분도 계신데 이분은 매월 43만원의 이자를 부담하고 계실 뿐만 아니라 만기에 9천만원을 일시 상환해야 한다, 이런 소상공인도 있대요. 그러면서 근데 이게 여기서 좀 저는 그래요. 폐업하시게 된다면 이자 부담을 월 22만원으로 줄어들고 원금도 포함해서 현재 이자보다 적은 월 39만원만 상환한 것으로 확인이 됐다, 이렇게 조건이 뭐야? 폐업하게 된다면 이렇게 된 거예요. 좀 사업도 하면서 이렇게 바꿔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아무튼 간에 뭐 나쁜 게 아니니까요. 좋습니다. 그래서 뭐 홍보 얘기는 넘어가고 어쩌고저쩌고. 요게 나와요. 또 하나. 자,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장사 잘하고 있는 분들, 장사를 좀 잘하고 있는 분들, 이 경쟁력 강화가 가능한 소상공인에게 추가 보증 대출, 저거 가장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가 보증인 거죠. 보증 한도를 늘려주는 거. 이게 추가 보증 대출,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5천만원, 법인 소상공인은 최대 1억 원을 지원하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 보증, 추가 대출,
자, 지원하는 소상공인 성장 촉진 상품 요것도 나오는데 요거는 지역 신보랑 협의를 해야 됩니다. 왜? 보증을 늘려줘야 되기 때문에 전산 개발해야 되겠죠. 그래서 7월 중 출시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7월 내가 혹시나 경쟁력 강화 좀 장사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이제 대출을 받고 싶어 하시는 분들, 보증서 받고 이런 분들은 7월에 나온다고 하니 좀 기다리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공문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보면서 사례를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는요, 이제는 이 조건을 말씀드릴 거야. 소상공인 119에 대한 대상자 누구고 지원이 누구고. 그래서 예전에 한번 제가 다 설명해 드렸습니다. 설명해 드려서 지금부터는 이제는 시간이 있으신 분들만 보시고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여기까지만 보시면 돼요. 아, 저런 게 있구나. 나도 한번 해봐야지. 내가 관심 있는 분들은 어떻게 알아? 내가 대출 받고 있는 은행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라. 그리고 상품명 정확하게 얘기하셔야 됩니다. 소상공인 119 플러스 상담 받으러 왔습니다. 이렇게. 근데 만약에 고객이 짜증을, 아니 저희 고객이래, 그 은행 직원이 짜증내거나 은행 직원이 제대로 말을 못한다 그러면 금융위원회 쪽에다가 전화를 꼭 하십시오. 금융위원회 민원 거세요. 나는 금융위원장이 낸,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이 공문 어디서 나온 거예요? 금융위원회. 금융위에서 공문이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금융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다? 그래서 제가 일부러 이거를 말씀드린 거예요. 이 부분을. 금융위원장이 무슨 얘기를 했다? 영업점 직원이 프로그램을 숙지하지 못하여 소상공인 상담에 어려움을 발생하거나 이런 일이 없도록 교육과 홍보를 당부하였다라고 얘기했잖아요. 만약에 직원이 불친절하거나 전혀 내용을 모르거나 짜증낸다, 금융위원회 쪽으로 민원 거십시오. 어느 해당 직원에 내가 몇 시 몇 분에 누구랑 상담을 받으러 갔는데 전혀 내용을 이해를 못하고 있다. 민원 거세요. 아니, 금융위원장이 얘기했지 않습니까? 금융위원장이. 민원 걸어야지. 그래서 소상공인도 어렵습니다. 은행들 바쁜 거 알거든요. 은행 바쁜 거 알아요. 근데 법만큼 서비스를 해줘야죠. 막대한 영업이익을 지금 누리고 있는 게 은행권인데, 그럼 지금 진짜 이건 얘기하면 또 한참 걸려서, 제가 최근에 이제 방송 나가서 라디오 프로그램이었나? KBS 라디오였나요? 아무튼간에 그 방송 나가서 그 얘기했습니다. 법률 방송이었구나. 금리 격차, 예대 마진이 진짜 장난 아니에요. 또 벌어져 있어요. 예대 마진이 뭡니까? 은행들 입장에서는 영업이익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자 수익이거든요. 앉아서 돈 버는 거. 엄청나게 지금 뭐 이자 수익 많이 버는데 그 정도 서비스는 해줘야죠. 은행들이 아무리 뭐 바쁘더라도. 그 이자 누가 냅니까? 소상공인들 내고 있는 거 아니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 아무튼 간에 얘가 길어졌지만 여러분 은행 가셔서 상담을 받아보시라 말씀드리고요. 자, 지금부터 이제 시간 되실 분들 소상공인 119 플러스 대상자와 지원 내용이 뭔지를 이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제 바로 가볼게요. 자, 대상자 갑니다. 대상자. 예. 목이 아파요. 자, 대상자 갑니다. 자, 업종 규모 요건 충족해야 되고요. 이거는 그냥 당연히 소상공인이어야 되고, 업종은 뭐 그 정책자금 예외하신 분들은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 연체 우려차주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연체 우려차주 여기 나오죠. 연체 우려차주 보유한 은행권 사업자 대출해야 됩니다. 은행권 사업자 대출. 보증 이거 아니고 은행권 사업자 대출해야 돼요. 대상자가. 지원은 장기 분할을 해준다. 최대 10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만기 연장, 금리 감면 들어간다. 이게 이제 소상공인 119 플러스. 그래서 이미 하고 있으니까 해당 은행 가시라. 자, 폐업 지원 대안 대출 말씀드렸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는 내용이 이제 다릅니다. 달라요. 이거는 은행 사업자 대출이고, 자, 폐업 지원 대안 대출은 폐업 또는 폐업 예정자가 보유한 정상 상환 중인 신용 보증 담보부 개인 사업자 대출. 자, 어떤 분들이 제가 은행 갔는데요, 담보부 안 된다던데요. 이거는 안 되지. 소상공인 119는 안 되지만 폐업 지원 대안 대출은 여기 써져 있잖아요. 신용 보증, 지역신용보증대장 한정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증, 담보부, 사업자, 개인 사업자 대출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돼요. 이거는 여기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원, 요게 중요하죠. 2024년 12월 23일 이후 신규 대출권은 안 된다.
돼 있고요. 자, 지원은요. 지원 대상 대출 유형에 따라서 좀 다릅니다. 신용보증 담보에 대해서 요거 밑에 나와 있죠. 이게 좀 달라요. 신용대출 1억 원 이하는 아까 우리 사례에 나왔던 내용이죠. 최대 30년 분할 상환이 되는 겁니다. 요 분들이 좀 많아요. 요쪽이 좀 많습니다. 자, 보증서 지역재단에서 보증했던 거 1억 원 이하는 최대 7년 분할 상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1억 원 초과는 최대 5년 분할 상환. 그래서 얘 약간 다르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대상자는 이 햇살론 119 들어갑니다. 햇살론 119는 아까 말씀드렸어요. 소상공인 119 플러스 프로그램을 3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 중인 연매출 3억 원 이하의 영세 개인 사업자가 햇살론 119 대상자가 됩니다. 그래서 최대 2천만 원인데 사실상 1천만 원, 사실상 1천만 원, 금리 6에서 7%, 보증비율 95%, 5년 분할 상환. 자, 그 다음에 성상촉진 아까 나왔죠. 이것도 최대 개인 사업자 5천만 원, 최대 1억 원. 이건 언제? 7월에 나온다. 경쟁력 있는 소상공인을 받는 거. 이렇게 나와 있고, 보증 비율은 90%. 보증 비율이 너무 약한 것 같아요. 90%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중 출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은행권 컨설팅도 있어요. 저는 이거 나쁘지 않다고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은행권 컨설팅 받아보시라. 왜? 은행권 컨설팅 받으면 나중에 그 이자 감면도 해줍니다. 대출 받을 때 우대금리도 주고. 그래서 뭐 나쁘지 않아요. 각 은행마다 다 있습니다. 대상자는 소상공인 예비 창업자고요. 컨설팅 업무 매뉴얼 마련한다, 소상공인 컨설팅 해준다, 이런 거 나쁘지 않으니까 은행들한테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상자와 지원 내용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내용 좀 길었죠. 26분이 넘어갑니다. 근데 너무 중요한 내용이고, 그리고 우리 시니어 소상공인이나 나는 소상공인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어서 제가 여러분 편의 입장에서 좀 자세하게 풀어서 좀 말씀드렸습니다. 이게 나쁜 게 아니거든요. 이게 나오는 지금 이 은행권에서 나온 게 나쁜 게 아니에요. 좋아요. 진짜 좋은 프로그램인데 문제가 이제는 잘 몰라서 진짜 이제는 지원을 못 하신 분도 있고, 나는 어차피 해당이 안 되겠지? 라는 생각에 아예 그냥 문의도 안 하신 분도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권에 대출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전화로 먼저 하셔도 되거든요. 전화로 예약 상담 하셔도 돼요. 상담 예약을. 그래서 전화 한번 하셔서 시간 남을 때, 손님 없을 때 한번 하셔서 한번 상담을 받아보시는 거 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좀 안타까워요. 뭐 제가 이런 뭐 대출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행도 아니고 제가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좋은 뭐 제도가 나오면 그러니까 여러분께 좀 풀어서 좀 이해할 수 있도록 해드리는 역할. 그래서 여러분의 든든한 뭐라 할까요? 경제 비서인데 가족 같은 경제 비서. 그러니까 그런 사람 있잖아요. 주위에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인생에 도움이 된다.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의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그 어려움을 같이 고민하고 같이 생각해보는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비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정보 여기까지입니다. 인사하고 마무리 지을게요. 자, 바로 그냥 인사할까요? 아니요. 그래도 같이 얼굴 보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자, 인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요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오늘도 내일도 우리에게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까지 여의도 정보맨 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